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 YBM 두남자토익의 권영준 강사입니다. 이런 파트 6는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뭐 일반 책을 찾아봐도 6는 풀이법도 없고 막 스킬도 없는데 제가 오늘 전달드리는 것은 오프라인 학생용 비밀 스킬입니다. 저희 종로 YBM 학원에 오셔야만 들을 수 있는 것들인데 제가 유튜브로 공개하는 거니까 잘 보시고 시스플도 활용하시고요. 오늘 첫 번째로 단어 삽입 문제 적응법을 전달을 드릴 겁니다. 한번 갈 테니까 차근차근히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6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파트 6는 긴 지문에 빈칸이 4개 찍혀 있고 거기에 적합한 단어 또는 문장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빈칸 앞뒤를 보고 나오는 문제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다 풀리면 파트 6를 만든 이유가 없겠죠. 파트 5 많이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6는 해석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문맥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뒤 물론 중요하겠지만 해석도 중요하다는 개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신경 쓰려고 하면 이것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응법을 정확히 저랑 같이 잡고 가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자, 4가지 적응법을 준비해드렸고요. 오늘 영어 문장보다는 한국어 어떤 설명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파트 6 문제 푸실 때 계속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문단은 빈칸이 없더라도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긴 지문이 있고 빈칸이 4개 있을 때 이 첫 번째 문단이에요. 첫 번째 문단은 빈칸이 없더라도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문단은 보통 뭐가 나오죠? 주제나 글의 목적이 나오기 때문에 글의 주제나 목적을 알아야지 내가 꼼꼼히 읽지 않더라도 다른 문제에 대한 근거를 좀 내가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이 아니라 문단까지는 꼼꼼히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심플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개념으로 기억하시고 활용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건 좀 중요한 건데 빈칸 뒤에 한두 줄에 주의하자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급자일수록 그런 실수를 해요. 내가 6를 풀다가 쭉 읽었어. 빈칸이 딱 나왔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럼 막 자책을 합니다. 역시 난 아직 잘 못 풀어. 다시 읽어야겠다. 위에 또 읽으세요. 그럼 답도 안 나오고 시간도 다 뺏깁니다. 오케이? 파라시스는 중요한 문제일수록 빈칸 답의 근거는 빈칸 앞이 아니라 뒤에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애매하면 앞을 또 읽는 게 아니라 뒤에 한두 줄을 가셔야 돼요. 뒤에 한두 줄에 답의 근거가 훨씬 많다. delayed clue라고 해서 지연되어 있는 단서가 훨씬 많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Part 6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가 시제 문제예요. 동사의 시제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Part 5에서는 동사의 시제 문제라면 반드시 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yesterday 그러면 과거 시제고요. 그죠? 그 다음에 tomorrow 그러면 미래 시제가 되겠죠. 근데 Part 6에서는 시제 힌트가 없어요. 이런 식입니다. 자, 난 지금 양념치킨을 먹고 있다. 그런데 치킨 배달이 너무 늦게 빈칸. 답이 뭘까요? 답이 지금 치킨을 먹고 있으니까 배달은 이미 왔다가 맞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맥적으로 결정하는 시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트 6에서는 동사의 시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 빈칸 주변의 문맥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내가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5에서 좀 쉽게 풀 수 있겠지만 6는 좀 그렇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 중요한데요. 네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뭐냐면 빈칸 앞에 마침표 빈칸 뒤에 콤마가 찍혀 있을 때요. 이런 형태의 빈칸이 매번 시험에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식이죠. 빈칸 앞뒤에 이런 게 찍혀 있다면 얘는 앞뒤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 문제입니다. 연결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접속사, 전치사, 그리고 접속부사 정도가 있어요. 근데 접속사 바로 뒤에 콤마 찍나요? because하고 콤마 찍어요? 아니죠. 전치사 바로 뒤에 콤마 찍어요? in하고 콤마 찍나요? 아니죠. 그래서 보통 여기 뭐가 나오냐면 접속 부사가 잘 나와요. 접속 부사나 전면구가 잘 나옵니다. 오케이, 그걸 인지하셔서 형용사 부사 파트를 저랑 같이 공부하셨다면 접속 부사를 배우셨을 겁니다. 거기 있는 것들이 잘 나오니까 어쨌거나 연결하기 때문에 앞뒤 문장 내용을 비교 대조해서 결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빈칸의 답이라고 하고 싶어요. additionally는 추가적으로라는 뜻이죠. 추가적으로. 그러면 빈칸 뒤에 있는 내용은 앞에 내용의 추가사항이구나. 그러면 내용이 비슷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비슷하겠죠. 그죠? 또 예를 들어서 빈칸에 however가 있어요. 하면 그러나라는 뜻이죠. 그럼 뒤에 있는 내용은 앞에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겠구나. 좀 짐작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넣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앞뒤 문장 비교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접속 부사 파트를 꼼꼼히 다시 복습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단어 삽입 유형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지문에 단어 삽입 3개가 들어가 있는 지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영상으로 보고 계시니까 일시정지를 하시고요. 시간은 딱 1분 30초를 재겠습니다. 1분 30초 동안 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일시정지 하시고 풀어보세요. 네, 같이 볼게요. 네. 1분 30초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죠? 잘 푸시기 바라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보기를 봤더니 접속사 문법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는지 문법 판단하시고 조금의 해석도 필요할 수 있었고요. 2번은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동사의 시제 문제입니다. 호스트는 주체하다는 동사인데 적합한 시제를 고르는 그런 문제였었고 3번은 제가 마지막에 엎드린 연결어, 접속 부사 문제였습니다. 앞뒤 연결을 잘 해서 고를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죠. 하나씩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사문이었었고요. 기사문이었었고 Community Center to be renovated입니다. 그래서 개조될 Community Center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사를 쓴 사람 기자 제목 이름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Andersonville City Council 시의회가 just announced 발표했대요. It will spend 쓸 거라고요. 이 금액을 뭐 하는데 개조하는데 뭘 개조해요? 컨벤션 센터를요. 그리고 이제 1번 빈칸이 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The center는요 was built 지어졌대요. 이 연도에. 그리고 and looks 이건 현재 시네요. 현재 보입니다. much like 정말 뭐뭐처럼 보인대요. it did 그것이 과거이었던 것처럼 보인대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과거니까 when it first opened가 들어가면 when은 여러분 지금 A, B, C, D가 모두 다 의문사긴 하지만 when은 뭐뭐 할 때라는 부사절 접속사의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when it first opened가 되면 그 처음 열었을 때 그것이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보인다. 현재도 잘 유지되어 있다. 그런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답은 B였었고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2번은 동사의 시제 문제였었는데 바로 다음 문장이죠. The city, 그 도시가 뭐 앤더슨빌 얘기하겠죠. 걔들이 수많은 이벤트를 센터에서 뭐뭐 합니다. 동사절입니다. 오케이?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동사가 아닌 D는 지우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A를 좀 지울까요? 자, A는 미래 시제인데 주체할 것이다. 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센터를 과거에 지었고 1961년도에 지었고요.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동안 비워놨나요? 문맥상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B는 과거 시입니다. 과거 시에 호스드면 주체했다라고 했는데 딱 한 번 주체했다. 과거 시점을 얘기하는 그런 맥락은 아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C로 잘 고르셔야 되고 호스는 현재 시입니다. 저랑 같이 시제 공부를 해보셨다면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현재 시는 일반적인 설명이나 어떤 반복이거나 또는 습관적인 행위를 표현할 때 동사의 현재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시가 그 센터에서 수많은 이벤트를 해요. 그때 지어졌는데 수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설명이니까 현재 시제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C로 잘 골라주시는 게 답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Part 6의 동사의 시제 문제는 지금 힌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맥적으로 그냥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구나 라고 심리학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3번입니다. 3번은 바로 앞에 마침표 보이시죠? 그리고 콤마 있습니다. 아까 앞뒤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고 앞뒤 문장의 비교 대조가 필요하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앞에 문장 방금 읽었죠? 수많은 이벤트를 해요 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bookings, 예약들이 have decreased for the past 2 years. 지난 2년 동안 increase가 아니고 decrease예요. 감소해왔대요. 자, 보기를 봤더니 뭐로 보는 게다가 뭔가 추가상일 것이고 B도 in addition, 게다가 비슷한 뜻이고요. However, 그러나 역접이죠. 그리고 therefore, 그러므로 결과가 됩니다. 내용상 뭐가 맞을까요? C로 결정하셔야겠죠. 오케이? 마침표, 콤마 안에 연결 문제는 앞뒤 연결이 중요한. 앞에는 수많은 이벤트를 한다면서요. 그 뒤에는 감소해왔대요. 뭔가 반대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C로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파라시스는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이런 포인트를 잡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4가지 포인트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선물은 뭐냐면 리뷰법이에요. 자, 파트 6를 리뷰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제가 지금 푸신 문제 3개 답을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근데 나는 however가 아니고 내 상식상 봤을 때 therefore 같은데 쟤는 왜 however라고 그러지? 그래서 막 이상하다 막 고민하다가 넘어가요. 근데 실제 시험장 갔는데 우연찮게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한참 고민했던 내 오답인 therefore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것만 생각나서 고민하다가 걔를 고르시게 돼요. 오케이? 실제 시험이 중요해요. 공부할 때 이거 하나 맞추는 게 중요해요. 실제 시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Part 6는 리뷰하실 때 오답 갖고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오케이? 제가 답을 3개로 불러드렸으면 이 3개 답을 지문에 집어넣으면 답이 들어가서 이제 완벽한 지문이 됐죠. 그 완벽한 지문을 꼼꼼하게 2-3번 더 읽어보시고 뉘앙스를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는 게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6는 오답 갖고 오래 고민하지 말자. 정답을 집어넣어서 지문을 한두 번 더 해석을 해보자. 그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 읽어보시고 해석을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art 6 첫 번째 단어 삽입 문제 4가지 포인트 불러드렸고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중요한 스킬이니까 꼭 인지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한 번 보고 외우신 분 많이 없을 겁니다. 반드시 2-3번 더 보셔서 4가지 이 방법의 단어 삽입 문제 방법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문제 풀 때 활용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